자, 지금부터는 mathematical induction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mathematical induction. 예,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주제이고요. 수학적 귀납,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는 연역, induction과 deduction이라는 생각의 방식이 있어요. 인덕션과 디덕션은 자 귀납, 연역, 자 how to think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그게 철학이에요. 그리고 생각 방식이 독특하고 특이하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생각의 방식에도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무슨 무슨 생각의 방식이구나. 그것은 무슨 무슨 생각의 방식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이제 귀납, 인덕션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덕션이라는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귀납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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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반적인 결론이란 뭐냐면 한 서너 번 경험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세상 모든 것이 막 이러면서 말을 해버리는 거죠. 네 개밖에 경험 안 해놓고는 세상 모든 건 다 이런 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걸 귀납법이라고 해요. 너가 들어도 틀릴 확률이 되게 높겠죠. 아니 네 개를 경험해놓고 뭐 세상 모든이 무슨 뜻이야. 다섯 개부터는 네 경험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경험을 몇 번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오류도 되게 많이 나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맞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 방식을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연역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경험은 틀릴 수도 있어. 그지? 경험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냥 생각만 해. 일반적인 사람은 살아있다. 일반적인 생각만 하는 거야. 살아있다. 누가 경험하든 않든 사람이 살아있다면 말이야. 사람은 밥을 먹는다. 그치? 그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밥을 먹는다. 사람은 살아있지. 그럼 사람이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밥을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을 거쳐 생각에 도달한 이런 방식을 연역이라고 불러요. 연역은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내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맞는다면 내 생각을 믿겠어. 이거 포인트예요. 연역은. 연역도 물론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연역이 범하는 실수는 조금 더 교정하기가 좋은 편입니다. 보면 개인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군. 아무튼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 귀납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연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뭐라고요?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니까 귀납법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이름과 실제 내용이
매칭이 되지 않는 되게 독특한 단원이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이름만 수학적 귀납법이지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근데 왜 수학적 귀납법이래? 이게 이제 무슨 반어법인데요. 너 생긴 게 귀납법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긴 게 귀납법처럼 생겼네. 연역법 주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요것을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무엇을 디덕션이라고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수학에서 그게 뭐냐면은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요. 0도 대입하고 1도 대입하고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그걸 귀납이라고 불러요. 즉 경험을 하고 있구나. 결론에 그걸로 도달을 하겠구나 라는 뜻이 돼요. 수학에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대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귀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 말 알아듣겠니? 별거 없어요. 그냥 substitute 한다 이 소리예요. 대입하고 있다. plug in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plug in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넌 뭘 하고 있는 거야? 귀납법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행동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런데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의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의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예, 불가능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대입을 하는 거 그래서 한 5개 맞았어. 대입을 했더니 5개가 잘 맞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식이 계속 맞을 거야. 이건 장담을 못해요. 꼭 기억해. 이런 식으로는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대입은 할 수 있지만 수학은 귀납법을 쓰지 않습니다. 대입해서 나온 답을 보고 앞으로도 1000번 만번 계속 영원히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귀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금 충격적인 얘기들이 몇 개 왔죠? 수학은 귀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대입해서 얻은 결과 몇 개 보고 공식의 참 거짓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참 거짓을 결론 짓지 못한다. 귀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 아니 근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며 그건 뭐야? 사실은 연역법이야. 귀납법 아니야. 이름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그렇게 지은 거야. 내용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예를 들자면 겉에는 분홍색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노란색이야. 상자가 있네. 뭐 약간 이런 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겉에는 분홍색이라고 써 있는데 글자가 써 있는데 안을 보니까 노란색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 속은 연역법입니다. 수학은 귀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것만 일단 먼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혼란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궁금하네. 아직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보질 못했어요. 이름만 들었지 이제. 도대체 수학적 귀납법 뭐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수학적 귀납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수학적 귀납법이 이런 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이제 단점은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손꼽아요. 한 해 졸업생 놓고 얘기해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손꼽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난해해요. 자, 일단 갈게요. 일이 참이라고 하자. if예요, if. 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을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 일이 참이 맞다면 말이야. 응? 일을 참이라고 하면 그럼 pk가 참이라는 것은 pk 플러스 1 지금 무언가가 참이라는 것은 그 다음 것도 참이라는 것이야. 그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걸 더 쉬운 예제로 설명해 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걸 읽었다고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줄게요. 굉장히 압축된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먼저 요리사의 비유를 잘 기억해 주세요. 요리사의 비유. 자, 우리 이제 수학을 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이랑 수학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사의 비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자, 그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골랐어. 그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을 하나 골라왔어와 같은 얘기야. 재료를 하나 골라왔어. 공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문제는 재료가 신선한 재료인지, 그러니까 좋은 재료인지 아닌지 지금 잘 모르겠어. 좋은 재료인지 나쁜 재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식을 가져왔는데 이 공식이 참인 공식인지 거짓인 공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자, 평소에 우리 같으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할 거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좋다고 칩시다. 알겠니?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할 거야. 이 재료로 요리를 할 거라니까 좋다고 치고 일단 요리는 시작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리를 해고 보니까 음식이 맛이 좋아. 음식이 맛이 좋았어. 아우. 그러면 재료가 어땠단 얘기야? 진짜 좋았단 얘기죠. 음식의 맛이 나빴어.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갔는데 음식의 맛이 아이고 이건 좀 아니야 싶었어요.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는 능숙한 전문가다라는 거는 가정을 할게요. 요리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조건 요리 잘해요. 근데 맛이 없어. 그 얘기는 누구 탓이죠? 그 얘기는 재료가 나빴기 때문에 요리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 탓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료의 좋고 나쁨을 요리를 해서 맛을 보면서 알 수 있어. 1단계에서는 알 길이 없고 요리사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탓은 절대 아니고요. 3번까지는 와야지 재료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나온 요리를 맛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 이런 거죠. 그것처럼 공식의 참거짓을 몰라. 공식의 참거짓을 몰라. 일단 공식을 사용해 보자고. 대입도 좀 해보고 더하기 빼기도 좀 해보자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내가 기대하던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건 누구 탓이야?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가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럼 전문가 때문은 아니고요. 공식이 원래 좋았던 거죠. 이 공식은 참이었던 거야. 기대하지 않던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누구 탓이죠? 공식이 원래부터 틀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대입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 대입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입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공식이 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걷다다 대입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대입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의 요리라는 것은 수학자의 계산입니다. 계산은 계산인데 대입 말고요. 대입 말고 간단한 더하기 빼기 정도를 말해요. 대입하는 거와 더하기 빼기는 틀린 거야. 잘 기억해줘. 응? 대입을 하는 거와 더하기 빼기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대입은 못해요, 아직은. 그렇게 해서 요리, 즉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데, 계산의 결과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나왔는데, 그게 마치 대입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대입한 거 같은 결과가 나왔다니까. 근데 봐봐, 대입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참일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내 계산의 결과가 대입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요리하는 이 공식이 어떤 사람? 참이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내 계산이 대입한 것과 똑같이 나오다니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참이었었단 소리군. 이렇게 생각하기로 약속이 짜여져 있어요. 네, 지금 내 얘기 좀 어렵습니까? 자, 여기서 계산이라는 것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대입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산과 대입은 다른 단어다. 다르게 보자. 그래서 계산의 결과가 대입한 결과와 만약에 같게 나왔다면 이것은 내가 요리하고 있는 공식이 어떠하다는 걸 보여준다? 참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요리사의 비유를 좀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수학에서 대입을 한다는 것은 그게 경험을, 그러니까 귀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대입을 하는 게 귀납법인데요. 응? 그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대입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귀납법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야 귀납인데 난 대입을 한 적이 없다니까. 대입을 하지 않고 대입을 제외한 계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이런 계산 말고요.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대입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약간 이런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딱 3단계로 모든 계산이 끝납니다. 한번 이제 실제 보여줄게요. 자, 1부터 2, 3 이렇게 해가지고 n까지 계산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와. 실제로 이 공식이 옳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모른 척 해줄래?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줄 수 있겠니? 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낼 거야. 뭘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을 거야. 대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계산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종류의 계산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다른 걸 할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생각의 방식을 굳이 쓰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일단 n이 1일 때, 즉 1이 혼자 있으면 2분의 1, 2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 1이 혼자 있을 때 1이 혼자 있을 때 공식에 집어넣어 봤어요. 1이라고. 맞아 안 맞아?
맞긴 맞죠, 그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1 나오니까 맞긴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첫 단추는 시작해본다. 그러니까 일단 1은 대입을 해봐요. 다른 걸 대입하진 않을 것. 이조차 안 맞으면 처음부터 그냥 버리고, 이게 맞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조사할 가치가 있군. 이렇게 생각하기로. 이거 내가 증명해 볼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게요. 증명해 볼 가치가 있겠군.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K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라 가정하자. K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참이라고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 참이라고 치자. 내가 사실은 모르겠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참이라고 해보자. 아까 그랬죠. 요리 재료가 일단 신선하다고 믿고 요리는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다고 믿고 요리를 하자. 어떻게 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것처럼 일단 참이라고 믿어주자.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근데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결과는 그거죠. 마치 대입한 듯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대입한 듯한 결과를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하긴 하는데 정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입한 듯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입은 하지 않고 계산, 더하기나 빼기 정도만 할 겁니다. 뭐 곱하기, 나누기 정도. 오늘은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대입한 듯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k 플러스 1을 양쪽에 더하기를 해줄게요. k 플러스 1을 양쪽에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마치 대입한 것처럼 보여요. 왼쪽은 대입한 것처럼 보여. 근데 오른쪽도 그럴까? 만약에 대입을 할 수 있었다면 오른쪽은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처럼 보여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나와야 하지만 글쎄 얘가 정말 그렇게 나올지 내가 잘 모르겠어. 계산해보고 말해줄게.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 2분의 k 플러스 1을 앞에 두시고요. k 플러스 1을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계산을 끝내고 봤더니 대입한 것처럼 그런 느낌의 결과가 나왔어요. 와우, 그런 결과가 진짜 나와버렸어요. 놀랬죠. 이거 되네? 이렇게 대입한 느낌인데? 완전 대입한 느낌인데? 나는 사실 대입한 적 없어요. k 플러스 1을 더하기를 했지 대입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계산이 끝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 같잖아. n자리에다가.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거야. 아하, 좋은 요리가 나온 거야. 내 기대하던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 공식이 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요 코스예요. 조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걸 듣다 보면 내가 수학을 하고 있는 건지 철학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군. 약간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계산을 해야 하니까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죠. 예, 그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철학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계산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쌤 수업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대입하지 않고 계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새롭게 정의를 좀 했기 때문에 약간 대입하지 않고 계산해서 마치
대입한 듯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마치 대입한 듯한 결과를 얻었어. 그 얘기는 공식이 참이라는 소리야. 소리야. 그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공식의 참 거짓을 말하는 것 좀 신선한 거죠. 아니면 원래 우린 이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한 거는 이 공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알지? 1부터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n 플러스 1이 맞는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수업할 때 이렇게 했죠. 이거 두 개 맨날 더해보아라. 그때마다 n 플러스 1이 계속 나올 거다. 또 그럼 n 플러스 1을 몇 번 만나게 될 것 같니? n개를 두 개씩 짝을 짓고 있잖아요. 두 개씩. 그러니까 n개 두 개씩 짝을 지은 것만큼 나오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얻었었어요. 처음에 저 공식을 만들 때 완전 이런 방식을 썼다고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공식의 참 거짓을 말해 봤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쓴 방식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네. 까다롭죠? 그래서 답을 읽어도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이제 요거 이그샘플 1까지는 오늘 설명하고 이제 갈게요.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어떤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Find the statement pk plus 1 for each given pk. 아니구나. 이거는 뭐 수학적 귀납법을 쓰란 소리가 아니라 pk를 알려줄 테니까 너 pk 플러스 1이 뭔지 좀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pk 뭐 pk 플러스 1이란 여기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라 이거 뭐 별로 해줄 말은 없어요. 대입은 할 줄 알죠?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냥 그 한마디. 요거 그런 얘기다. 귀납법인 줄 알았어. 여기 나왔다. Using mathematical induction. 좀 이쯤에 또 너한테 물어봐야지. 이 공식의 참 거짓을 설명을 좀 해줄까? 아니면 아까 정도 들은 걸로 됐다. 이건 좀 넘어가고 싶다. 인가요? 공부 끝나고 비디오를 내가 따로 보겠다. 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입니까? 이거 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갑시다. 그럼 오늘 이분 얘기는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된다. 과연 사실일까? 물론 사실이긴 하죠. 1 더하기 3 더하기 홀수를 다 이렇게 더해주면요. 홀수를 더해주면 n제곱이 된다 입니다. 짝합니다. 이 공식이 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기억해주세요. 난 이걸 참인지 모른다. 뭐 계산하는 방법도 실제로 있지만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을 좀 써볼게요. 모르는데 일단 찔러는 봐야죠. 여기가 그러니까 1이 혼자 있으면 이 공식이 통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1이 혼자 있어도 1제곱이고 1과 3이 있으면 2의 제곱이고 1, 3, 5가 있으면 다 더한 게 3의 제곱과 같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작부터 틀리면 볼 것도 없이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은 맞는지 한번 확인은 하는 겁니다. 1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맞아 또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하냐?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볼 만한데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두 번째, 요것이 참이라 가정하자.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하자. 아까 그랬죠? 왜 가정을 하는 거지? 왜 가정을 하는 거지? 아니, 재료가 좋다고 믿어야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재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요리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줄래요? 재료가 좋다고 일단 믿어야 뭘 할 수 있지. 뭐라도 이렇게. 재료가 좋다고 믿고 한번 가볼게. 이런 뜻이에요. 참이라 가정한다 라는 얘기는 좋다고 믿고 한번 해볼게. 결과 보고 말하자. 이런 뜻이에요. 결과 보고 말할게. 일단 한번 믿어보자. 요리는 해보자. 이렇게. 근데 기대하는 게 있긴 하죠. 우린 좋은 요리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좋은 요리를 기대한다. 그걸 이제 수학으로 좀 바꾸면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대입한 것처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대입된 거와 같은 K 플러스 1이 대입된 거와 같은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어. 내심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할 수가 대입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나왔으면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나왔으면. 근데 노골적으로 대입을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입을 못하면 뭘 하느냐? 더하기 빼기 같은 계산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으로 대입한 것 같은 결과가 정말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자. 못 만들면 아닌 거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참이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오늘은 이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더할 겁니다. 이렇게 더할 거예요. 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왼쪽은 벌써 대입한 것처럼 다 나왔어요. 왼쪽은 성공했어요. 근데 오른쪽이 정리됐을 때 정말 이렇게 나올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계산을 좀 더 해볼게. k제곱 2k 플러스 1. 오, 완전 제곱식이네. k 플러스 1 제곱. 오, 나왔다. 헐. 양변에 뭔가 더하기 좀 해줬는데 대입한 것처럼 나와버렸어요. 대입을 하지 않고도 대입한 것처럼 계산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게 나왔구나. 대입한 것과 같은 결과가, 그 얘기는 공식이 참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요. 공식이 참이 아니면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거죠. 자, 글씨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죠? 자, 지금 너는 수학적 귀납법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공식이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또 모르죠. 우리 실생활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생각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좋겠네. 네. 또 배운 수학을 쓸 일이 있으면 좋죠. 자, example 3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example 3, 4, 5, 6 끝까지 계속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속 이거예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 관점으로 읽어주면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게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경험했던 그 관점으로 읽어주길 바라고요. 39쪽부터는 갑자기 공식이 쭉 나와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끝났고요. 수학적 귀납법 얘기는 끝났고요.
공식 이야기 나와요. 야, 공식 많이 있으니까 암기해서 써. 이렇게. 근데 보통 나도 요 세 개밖에 안 외워요. 예, 4번, 5번은 특별히 관심 갖고 외워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된 걸 쓸 기회가 없어서. 근데 오늘 책에서는 아무튼 나왔습니다. power of integer 그랬는데, 파워 이제 제곱한 거 말하는 거죠. 제곱 또는 세제곱 또 네제곱, 얘네들 우리가 파워 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파워. 4, 5번은 의무는 아닙니다. 너는 이것만 알고 있어. 아까 내가 해준 거 있죠. 그 K는 1부터 N까지 K 나온 거.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나온 거. 이 공식이에요. K 세제곱까지였는데 이 책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4제곱, 5제곱까지 얘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오늘 뭐 꼭 외우라고 내가 안 할게요. 그냥 보고 따라 할 수 있어도 오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finding sum of power of integer 그러면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편하게 공식 그대로 이제 많이 사용해 보면 되겠어요. 이건 간단하게 그렇게 주제가 금방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토픽 바꿔서 finite difference라는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 네, 갑자기 토픽이 훅훅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토픽을 또 살짝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다른 토픽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오늘은 지식을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finite difference, first difference, second differenc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시퀀스예요. 아니 미안, 시퀀스란다. 그 인덱스, 번호표, 인덱스예요. 번호표. 너는 첫 번째, 너는 두 번째, 너는 세 번째. 실제 숫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실제 숫자 3, 5, 8, 12, 17이 진짜 숫자예요. 우리가 갖고 계산하고 막 이러는 정말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A에는 진짜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첫 번째 거고 5는 두 번째 거고 8은 세 번째 거고 12는 네 번째 숫자입니다. 내 말 좀 어렵진 않니? 근데 3과 5의 차이가 얼마죠? 2, 5와 8의 차이는 3, 8과 12의 차이는 4, 12와 17의 차이는 5, 17과 23의 차이는 6이죠. 근데 또 2와 3의 차이는 1, 3과 4의 차이는 1. 그러니까 4에다 1 더하면 5 나온다고요. 5에다 1 더하면 6 나오는 거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first difference는 그냥 그거고요. second difference는 그 difference의 difference들을 말하고 있어요. 좀 싱겁죠? 별거 없어요. 이름을 이제 배웠다고 할까요? 한번 볼까? 그러면 3과 5의 차이는 얼마니? 네, 그게 forced difference가 2인 거죠. 조금 크게 확대해서 좀 글씨 쓰기 편하게 할게요. 2, 3, 4, 5, 6. 요게 이제 first difference이고요. second difference는 뭘까요?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second difference는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었니? 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find the quadratic model for the sequence. quadratic model? 아마도 이 말은 그 n번째 항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아라 이 뜻일 거예요. 3, 5, 8, 12.
이게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4 3 5 8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1일 때 3 2일 때 4 2 6 7 안 되고요. x 제곱 플러스 1 1일 때 2 이것도 아니고 2x 제곱 플러스 2 이것도 아니고 쿼드러틱 모델이니까 제곱이 일단 들어가야 될 텐데 내 생각이 틀렸나? 아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1합니다. 아 훨씬 복잡하군요. 좀 단순하게 나올까 해서 그냥 간단한 것만 생각했는데 단순하질 않네요. 자, 쿼드러틱 모델은 2차식 ax, bx 플러스 c의 모양을 가졌으니까요. 첫째 항에서는 3이었고 2를 집어넣으면 4a, 2b, c 그게 5가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9a, 3b, c 그게 8이 되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BC를 찾았어요. 아, 이거 별로 귀찮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일단 교과서가 한 방식은 약간 귀찮은 방식이다라는 거는 알아둘게요. 네, 좀 단순한 문제를 주셨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거야.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금방 풀 수는 있는 거니까요. 별로 이렇게 새롭게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쿼드러틱 모델 이렇게 찾는구나. 네, 하나 얘기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온 끝에 많이 했다 오늘. 오늘 좀 양이 상당하거든. 힘들지 않았니? 지금 얘기 듣는데. 그래서 오늘 시그마 노테이션부터 지오메트릭 시퀀스랑 좋아요. 매스메리컬 인덕션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바이노미얼 시오렘이랑 그 몇 개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데요. 이 챕터가 유난히 양이 많아요. 지금 원래 양이 많은 단원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조금 힘든 느낌이 들면 그게 정상일 거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라.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아유 참. 미안. 선생님 학생 중에 현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가끔 이름 쓸 때 헷갈려. 오늘 목요일 봤니? CH9 매스 인덕션 지오메트릭. 맞다, 수요일이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할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잘 자.